안녕하세요. 쇼파를 보는 데입니다. 화면 속에 비친 이 학교는 왈도프 스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안학교입니다. 왈도프 스쿨이 어떤 곳인지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IBM이나 구글, 페이스북 이런 곳에 임원진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서 수업은 대개 이렇게 어떠한 미디어를 통한 수업이 없고 다 아날로그 방식, 다시 말하면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합니다. 직접 자기가 분필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하는 이런 수업들을 통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판서 정도의 분량의 내용은 삽시간에 설명을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서를 하게 되면 일일이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죠. 미디어 방식과 판서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것과 시간이 충분히 길게 소요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듣는 학생에게는 어떤 차이를 주냐면은 미디어 방송을 보험으로써 교육을 받는 아이는 내용이 전개해 갈 때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삽시간에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글씨를 작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미 작성된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글을 내려가는 중에 그 사람이 보이는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 판서를 하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글씨를 써 내려갈 때 이 글씨를 쓰는 선생님의 작은 표정이나 어떠한 자세의 그 세밀한 변화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씨가 다 써지기 전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동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다 기다린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해주면 그게 이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방송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미디어의 경우는 바보 상자라고.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은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구절이 어떤 정보를 한번 들을 때마다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게 미디어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판서라는 것은 진행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한 구절의 설명을 들을 때 충분히 내가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서와 미디어 교육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교육을 한두 번 받을 당시에는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또 회사에 나가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 갭은 엄청나게 크게 되죠. 미디어의 경우로 수업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난 주입식 세대는 작은 변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 개입을 해서 이 개입한 것으로 인해 어떤 부분이 변화가 올 것이라는 추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이런 말만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역량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만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은 누군가가 지시해주는 일에 대해서 암기해. 그러면 그걸 암기했고 그걸 답에 써. 그러면 답에 쓰는 이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로봇과 같은 교육만 받았는데 실제 생활에 와봤더니 자기가 스스로 명령을 자기에게 내릴 수 있는 자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서 교육을 받은 세대는 다릅니다. 특히 우리 주입식 교육으로 판서 교육
아니고요. 이 대안학교에서 판서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이 지켜보는 이 내용 가운데 작은 변화를 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충분히 의문을 갖고 그 의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납득이 되면 질문을 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질문함으로써 막혔던 어떤 부분이 뚫린다는 것을 이 아이는 조금씩 경험하는 거죠. 그로 인해 이 아이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 관찰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신이 개입했던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까지 추론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료가 필요한지까지 이 아이는 계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은 한국의 영화도 요즘 많이 수준이 발전했지만 외국의 영화 같은 경우는 팀의 활약상을 말할 때 우리 한국의 작가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해서 팀원들이 그 일을 분담해서 그 분담된 일들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전체적인 결과로 연결되는지 이걸 서술하는 부분에서 보면 외국의 작가와 우리 한국의 작가의 역량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창의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왈도프 스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컴퓨터로 먹고 사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컴퓨터로 먹고 살면서도 자기 자녀에게는 컴퓨터가 줄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은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할지라도 단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나와서 글씨를 써보고 판서를 하고 그 판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누군가가 칠판에 나와서 그 글을 쓸 때까지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는 그런 인내하는 모습들을 항상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소위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듯이 누군가가 판서를 할 때면은 그 사람의 판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자세를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나가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 자세가 우리는 배려하는 것 또는 예의 바른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겁니다. 배려해라, 인격적으로 대해라, 이게 무엇인지를 책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인 그 경험만으로 우리가 배려한다, 남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깨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직접 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이 서로 간의 상관관계 안에서 상대를 얼마만큼 기다려주고 상대의 말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또 개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 배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배려하는 모습과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또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렇게 토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론이.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토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극성 지지자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극성 지지자분들에게서 부족한 부분이 그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그러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 말고,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 말고 교과서에 있는 다른 내용을 질문할 경우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야, 그건 쓸데없어.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것은 관심 갖지 마. 내가 가르쳐 준 거, 내가 알려주는 것만 기억해. 선생님의 관심사와 다른 부분에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선생님의 관심사와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게 주입식 교육이고, 이러한 주입식 교육을 굉장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극성 지지자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듣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에 여유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무조건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상대방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그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있는데, 그 불의 제사, 불의 제사, 그게 뭐였더라? 어린아이를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인데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요란하게 떠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요란하게 떠드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다른 사건이 그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을 보면요, 몰렉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쇠붙이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을 지펴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몰렉은 굉장히 큰데 그 손을 두 개를 포개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포개고 있는 것을 그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그 손을 지나가게끔 강요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손이 굉장히 뜨겁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 손 위를 지나가다 보면 자신의 온몸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겠죠.
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옆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상대방이 자신을 구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때 이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고함 지르면서 막 자기들만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몰렉 제사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성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열성 지지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몰렉 제사거든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바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손에서 타버립니다. 그 손에서 탈 때 그 아이를 바치는 사람은 그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바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게 되면 이 부모의 마음에 아이의 울음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동요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동요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는 이렇게 나팔 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극성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것을 아까 말을 했듯이 이러한 모습들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주입식 교육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입식 교육이 갖는 것은 상명하복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들려주면 너희는 무조건 외워.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너희들을 쓸 수 있을 거야. 이겁니다. 이것은 군대나 감옥에서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주입식 교육의 대화체는 이와 같이 상명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 사람에게서는 인간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드오프 스쿨 같이 우리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왜냐? 누군가가 판서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모두가 배열을 갖춰야 되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을 갖추지 않고 딴짓거리 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대열에 합류하기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다 보면은 인내할 수 있는 자로 그 성품이 길러지면서 상대가 왜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아량까지 갖출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대의 작은 행동에 대해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안목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자들은 소위 리더 또는 정치가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허다한 군중을 상대로 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작은 변화를 일찍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설득력 있는 호소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한 리더로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오프 스쿨의 학부모들은 글로벌 기업의 임원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기 자녀가 자라날 때 어떤 적당한 회사에 그냥 일반 그럭저럭한 그 어떤 사원으로 평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녀를 키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제 말이 조금 약간 얽히는데, 임원진이 굉장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진이 자기 자녀를 회사에 보낼 때 너는 평생 살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학교 보내지는 않을 거란 거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학원을 보내고 또 좋은 학교로, 좋은 대학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자녀가 더 나은, 부모인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는 애써서 자녀 뒷바라지를 합니다. 이 왈도프 스쿨에 보내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진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한번 차지했던 리더로서의 그 지위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리더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물려주냐면은 부와 명성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질이 없는 아이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준들 그 아이는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기업의 임원진들은 자녀에게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데서 우리는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자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종에게 주어지고 죄수에게 주어집니다.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주입식 교육이고 상명하복이라는 거죠. 다만 이 주입식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는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지도자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아이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가 지도자의 그룹에 합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기업의 그 임원진들이 자기 자녀에게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과 부를 이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설명이 이렇게 좀씩 뒤섞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약간 말이 조금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겁니다. 내 자녀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는 먼저 선생님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왈도프 스쿨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허용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는 기간에 작은 변화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러면서 왜 저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허락된 기간 안에서 그러한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이와 같이 좋은 학교, 다시 말하면 왈도프 스쿨에 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정 내에서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이런 그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온전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엄마 아빠들은 그런 것을 아이들보다는 좀 더 실현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에 전부를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집에서 실천해 보시면 아이는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부모의 마음가짐, 마음의 여유, 이게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도 제 딸 아이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 중에. 그 이유는 엄마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딸 아이가 보였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가 제 딸 아이를 감싸다 보면은, 다시 말하면 딸 아이를 제가 옳다라고 여겨버리면 딸 아이를 징계했던 엄마는 악하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딸 아이를 혼내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모습이 저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아빠는 엄마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될 때 엄마가 아빠로부터서 남편으로부터서 그와 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다 보면 아내 또한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저는 아내의 모습을 인정해 준 것으로 오늘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내가 제 아이의 모습에 있어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에 인정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이와 같이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창의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사소한 거지만 내 마음에 여유를 갖는 것에서부터서, 그리고 그 여유가 나와 다른 모습을 상대가 보이는 것에 대해 인정해 줄 수 있는,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아량으로 발전하는 이 부분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감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여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부분, 이 부분을 오늘 하루도 함께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